이번 시간에는 제29회 2018년도에 시행됐던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아니죠? 개업공인중개사 그럼 두 가지가 기억나야 되죠? 이 법에 의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공 그러면요, 이 법하고요, 등록이라는 단어가 딱 나와야 돼요. 따라서 공인중개 자격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표현이고. 2번 중개업. 자, 중개업 그러면 글자가 3개죠. 중개업 그러면 다수업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표현이네요. 3번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소속공인중개사 그러면 두 문과 기억나야 되죠.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된 공인중개사, 소공이니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가로고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자를 포함이죠. 포함하는 자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맞네요. 중개 업무 수행, 중개 업무 보조라는 두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4번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자 공인중개사도 역시 두 문구가 기억나야 돼요. 이 법 그리고 취득입니다.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5번 중개라고 하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여기서 중개대상물은 5가지죠. 토건, 입간공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었고요.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기억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장차 건축될 아파트 그리고 특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분양권 이렇게 기억한다 그랬죠. 분양권이래요. 그럼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에 포함이 되고요. 임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명인방불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볼트 조립 방식으로 토지에다 정착시켰다는 얘기는 볼트만 풀면 얼마든지 토지에서 분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동산에 불과하네. 동산이니까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부동산이 중개대상물이니까 동산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토건, 입간원에 들어가니까 중개대상물로 포함이 됩니다. 해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기업, 니은, 리을. 그래서 기업, 니은, 리을 4번이네요. 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 규정은 고려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봐라. 1번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질가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 주된 사무소에다가 등록합니다. 맞고요. 2번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고요. 3번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아니죠?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잘못됐고요. 3번이네요. 4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네, 맞네요. 왜요? 그러면? 왜 그러면? 이중 소속 때문에 안 된다. 이중 소속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5번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후부터 등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네, 맞네요. 등 7이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지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세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결을 고르랍니다. 결. 자,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세자가 아니고요. 결액쓰고 이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결격세자가 아니죠. 집행유예가 결격세자고요. 금고상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으니까 이거는 결이네요. 결. 1.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했으니까 결. 따라서 결격세에 해당하는 사람 결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디귿하고 리을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원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합니다. 맞고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개공이 신고문자고 4번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네요. 부동산 거래에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또 검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건물이죠. 신건물 이렇게. 신건물이다. 그래서 불자가 4가지가 있죠. 신자 2개, 토가 2개 해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꼭 나오고요. 난이도 상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가지고 맞추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신건물이 하나 있고 신외불이 있고 토가 있면 농건물이 있고 토가 있면 외허불이 있어요. 그 4가지 꼭 암기하고 딱 정해서 맞추셔야 됩니다. 4번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이 아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대상 이지요. 이다. 정답은 4번인데요. 요걸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인 법률이 8가지. 자, 우리가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도개공주택은 도정정책에 의해서 빈집을 산 사람에게 우선 분양된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에요. 8개. 8개 법률입니다. 여덟 개 법률에 따른 매매계약, 공급계약이고, 그리고 분양권, 요 8개 법률에 대한 분양권 매매계약, 그리고 요 2가지 법, 도정법하고 빈집 요 2가지에 대한 입주권의 매매계약. 이렇게. 그리고 요 법이 아니더라도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에요. 자, 그런데 요 8개 법에 대한 공급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고 또 8개 법에 대한 분양권, 매매 계약이 체결된 분양권 매매 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고 또 요 두 가지 도정법하고 빈집법 요 두 가지 입주권 매매 계약도 역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자, 요 도계는요. 도시개발법이죠. 도시개발법. 공은 요거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요거네요. 공공주택특별법 요거. 그리고 주는 주택법. 택은 택지개발 촉진법입니다. 택지개발 촉진법. 다 외우시고 한번 연습해 보셔야 돼요. 택지개발 촉진법. 도는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그 다음에 이거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분양,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여덟 가지 법이에요. 8가지 법. 그리고 요거 8가지 법 해서 8가지 법처럼 기억 다시 한번 해봅시다. 도계공 주택은 도정 정책에 의해서 빈집을 산 사람에게 우선 분양된다. 그래서 8가지 법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 5번 매매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기한도 신고해야 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기재할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는 중이 좋아하는 종가지표 잔소면을 개당 30원에 판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중이 좋아하는 종가지표 잔소면을 개당 30원, 계약치로부터 30이죠. 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서 조건, 요겁니다. 조건 기한입니다. 조건 기한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사항에 들어간다. 이거 다 정확하게 암기하고 체크하고 있어야 됩니다. 해서 정답은 4번이 있고요. 6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사항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네요. 작성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2번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다 아니죠?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단독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자, 이 문구를 의외로 많이들 당하거든요. 공동 신고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 공동에서 신고하는데 공동이라는 것은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다는 걸 말하는 거고 제출하는 것은 이름이 같아서 단독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잘못된 거. 3번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4번 첨부는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4번 임대주택 분양의 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은 주택의 경우에 표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5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서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축물의 경우는 전용 면적을 적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3번 질문은 지금 법에 조금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다른 질문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수정했습니다. 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협회의 공제사업의 운영 개선을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업무 집행 방법에 잘못이 있다면 변경을 명할 수 있고요. 이건 자산 예탁 기관의 변경에 대해서 명할 수 있고요.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산 잔고 가격의 변경 등에 대해서 명할 수 있고,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개선 명령할 수가 있어요. 해서 모두 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서 5번입니다. 8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될 것이 아닌 것은 단 농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번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과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니까 반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서에 신청할 때 기재해야 되고요. 2번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 자, 요거네요.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개공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닙니다. 2번이네요. 3번 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종류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토지거래허가는 이제 지상권이라든지 또는 대가 있는 소상가예요. 대가 계약이고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의 경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권리 내용이 지상권이냐 또는 뭐 소유권이냐 뭐 지역권이냐 전세권이냐 이런 권리 내용도 기재해야지 허가 대상이 아니냐 이걸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리의 종류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도 이용계획 확인서도 이제 제출해야 됩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5번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제출한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고요. 9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 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용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그럼 항상 머릿속에 개외 보호가 기억나야 되죠. 외국인 그러면 외국인 특례 개외 보호예요. 개외 보호. 숫자 기억하셔야 되죠. 여기 61, 66, 4점 그리고 300, 100, 2000. 네, 요게 먼저 딱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세 가지는 사후 신고고요. 사후 신고고, 이거는 사전 허가입니다. 요게 딱 기억나야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외국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계약이네. 증여. 계약이네. 증여. 계약. 요거는 계약. 받은 경우 계약 증여 계약이니까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내 취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맞네요. 2번 외국 법령에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합병은 계약 외지요. 계약 외. 계약 외가 뭡니까? 물어보면 상, 환, 팡, 형, 합병 이렇게 요거네요. 합병은 계약 외 여기에요. 그럼 계약 외로 인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취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맞네요. 3번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외국인은 변경된 거네요. 그래서 계속 보유하는 게 이거네.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국적을 상실한 날은 다른 나라의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하고 똑같은 말이겠죠. 다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맞네요.
4번 외국 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허가구역이네. 허가구역입니다. 허가구역은 어디냐? 야생군문이라고 기억했어요. 야생군문. 요거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계약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가 아니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 요거네요. 4번이고요. 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5번 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생태경관 보전, 요거네 생태경관 허가구역입니다. 허가구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맞네. 무효입니다. 효력 규정이고 무효다. 맞네요. 정답은 4번이었고 1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인에게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과 관련해서 든 비용을 임대인이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비용이 들어지니까 돈 내놔라고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1번이네요. 2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3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네요. 4번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의 효력이 생긴다. 그렇죠. 대항력이 발생한다. 대항력은 인도 플러스 인등이에요.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입니다. 인등. 5번 차임이 경제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당사자 장래의 차임을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1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겸업할 수 있는 업무.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 임대관리는 할 수 있으면 임대관리대행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임대업은 안 되죠. 임대업은 안 되는 거고.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할 수 있고요. 중개 의뢰는 의뢰에 따른 주거 이전의 부동 용역의 제공은 안 되죠. 제공이 아니고 알선 소개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안 되고. 이런 문구 등이 게 중요하죠.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할 수 있고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대리할 수 있어요.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니은, 리을, 미음 5번이네요. 1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장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맞네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인변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맞네요. 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인감증명서 법인 임금대에다 갖다 내면 됩니다. 맞네요. 4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워낙 많이 났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 분사무소는 법인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할 수 있다 이래야 돼요. 반드시 이것을 하여야 한다 그런 게 아니고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요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맞고요. 5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지의 등록관청이 아니고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하는 거죠. 5번이고요. 1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자 협회 통보할상 한번 외워볼까요? 등, 휴, 분, 사, 고,
행에 관한 사항을 한 달 동안 모아놨다가 다음부터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자, 등록증을 교부한 때, 등록증을 교부한 때, 이때는 이제 새로운 등록증 교부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중개업자가 이제 등록이 된 거니까, 새로운 사실이니까 협회 통보해 줘야 돼요. 등록에 관해서 요거네요. 등록증 재교부하는 것은 등록증 잊어먹어가지고 분실된 거 다시 재교부지 이런 거니까 새로운 중개업자가 등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사항이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이건 협회 통보사항이 아니에요. 2번이고. 3번 휴업기간 변경, 요거는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받은 때 협회 통보사항이고, 고용신고는 요거 고용신고를 받은 때 협회 통보사항이고요. 업무정처분, 요거는 행정처분, 업무정리처분이라는 행정처분 했을 때 등 2번 사고 행위입니다. 자, 특히 이 행정처분은 등록 관청하는 행정처분이에요. 업무정지하고 등록 관청하는 행정처분은 5가지 중에 2가지밖에 없죠. 업무정지하고 등록 취소 같은 거. 그랬을 경우에 협회 통보한다. 특히 이거 주의하시래요. 업무정지와 등록 취소니까 뭐 자격 취소라든지 자격 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협회 통보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 자격 정지라든지 자격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협회 통보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협회 통보할 사항이다. 해서 정답은 2번이고요. 1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자격 취소 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맞네요. 2번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는데 청문제 취소 처분할 때 행정처분 5가지 중에서 취소 처분할 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할 때 청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격 취소니까 청문을 해야 됩니다. 3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서 그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후부터 7일 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맞네요. 자반칠이에요. 자반칠이다. 자반칠. 4번 처분권자는 시도지사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할 때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맞네요. 자, 요거 자오보통이죠. 자오보통이에요. 자격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입니다.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보고도 하고 다른 시도지사한테도 통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오보통입니다. 통자가 3가지가 있죠. 자오보통, 등, 자정은 지통, 신, 과열은 등통. 3가지입니다. 통자 3가지 숫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3가지 통자가 뭔지 우리 정리해봤으니까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5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지를 관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절차 이행은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자, 청문, 취소 처분할 때는 청문 절차는 청문 절차죠. 청문 절차를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부한 시도에 통보하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최종적인 자격 취소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됐네요. 1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해 중개거래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 있음 판례에 따른다. 1번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묘기지권 그런 판례란 얘기입니다.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올라야 되죠. 봉우리 형태로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맞고요. 2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서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그 존리 근거를 상실하고 아니죠. 장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 같은 거 다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권이 인정되지 않는 뒷부분 맞았는데 앞부분이 잘못됐어요. 3번이네요.
4번 분명 기지권은 분명히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명히 설치 목적인 분명히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명 기지 주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그렇고요. 5번 분명 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예요. 그 정답은 3번이고요. 1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 이전 전이 아니고 이전 후 등록관청해야 되죠. 요거네 틀린 거는 요거네요. 1번. 2번 이전 신고는 이전 한 날로부터 한입니다. 한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해야 됩니다. 맞네. 이 열입니다. 이 열흘이고요. 그리고 사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가 아니고 사후 신고예요. 이전 하고 나서요. 한이에요. 할 그러면 안 돼요. 할이 아니고 한입니다. 할 그러면 사전 신고가 되는 거예요. 사고 나서. 3번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하는 거고요. 4번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건축물 대상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 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등사가 첨부서입니다. 주된 사무소의 경우는 등사가 첨부서입니다. 등사. 5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맞네요. 정답은 1번이었고요. 1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 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개업공인중 등록을 해야만이 등록한 개공들만이 부동산 중개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용할 수 없고요.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5개 광고문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성명을 표기해야 돼요. 잘못했고 3번 법 제76385 불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네요. 법부처 6조의 경우는 자격증이 없는 분이니까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쓰면 안 되죠. 요거네요. 3번. 4번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그렇죠. 등록관청이 하는 거죠. 있으나 법령에 대집행을 할 수 없다. 대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5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1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휴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맞네요. 위반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요. 여기서 법령에 정한 사유는 요입치죠. 요양, 입영, 취양, 요입치 요 세 가지 등을 제외하고는 6개월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거나 휴업할 수 있죠. 별도로 휴업할 수 있습니다. 네,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후 휴업 종료 전에 아니죠. 후가 아니고 사전 신고입니다. 사전 미리 신고해야 돼요. 휴업신고는 사전 신고입니다.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된다. 아니죠. 이미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을 반납했기 때문에 첨부할 등록증 자체가 없습니다. 해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디귿, 리얼, 미용.
디귿 리을 미음이네요. 그러면 5번이 되겠네요. 디귿 리을 미음 5번이네요. 1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인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 신청하는 것을 강제경매 그러죠. 강제경매. 신청하는 경우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네요. 즉 쉽게 말해서 집 비우지 않고 경매 신청 가능하다. 이 말을 이렇게 세련되게 표현하면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집 비우지 않고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근데 또 집 비우고 하는 거 하나 있죠? 집을 비우는 게 뭐죠? 보증금 수령할 때. 전세 보증금, 임차 보증금 수령할 때는 돈 다 받았으니까 집을 비워야 됩니다. 집 비우고 보증금 수령. 집 비우지 않고 경매 신청. 이렇게 기억합니다.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증 일정액을, 이게 소액보증금 이런 말인데요. 보증금증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맞네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것을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부르죠.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아니죠.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네 3번. 4번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족공동생활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조문이 나와 있고요. 5번 주택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 계약에 관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네요. 정답은 3번이고 20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소속공인중개사 을이 소공을이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성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병의 판단을 그리치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금쟁이네요. 금쟁이. 거짓된 언행, 금쟁이. 법령에 따라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을의, 소공을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에 해당합니다. 맞네요. 금쟁이니까 자격정지입니다. 금쟁이 자격정지. 자, 을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렇네요. 자, 그럼 금쟁이부터 한번 기억해 봐야 되겠죠? 금쟁이. 지금법에 의하면 단식, 방해로, 비, 상, 투, 승에 걸렸으나 거초, 매알을 먹고 간신히 났다. 단식방해, 미직상투증은 3,3천짜리고 거초, 매알은 1,1천짜리인데 요거에 거짓된 은행이 요겁니다. 1,2천짜리 맞고요. 1,2천. 3번 등록관청은 갑의, 개공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네요. 금쟁이는 임의적 등록 시스입니다. 임등치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고요. 소공을이 징역 또는 벌금형 행정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갑은 을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아니죠.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 선고받지 않습니다. 이거네요. 4번입니다. 5번 병은 갑에게 손해를 받은 의뢰인 병은 갑에게 개공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해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